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나무 이에나의 김태선이고요. 저희 회사는 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너지하고 탄소 전반에 대한 그런 리서치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 쪽은 뭐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탄소 시장 전반에 대한 거 하고 플러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내용이 다소 어렵다라는, 그리고 말도 없고 글도 없다라는 거. 다 도표에다가 뭐 이런 식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멘트 이렇게 할 때 그때 집중하시면 관련된 얘기들은 다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다,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제 이름 치고 찾으시면 관련된 자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로 해서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연계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겠고, 그리고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했던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식도 하실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 그쪽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쪽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대명제 하에서 만들어진 시장이라서 어떤 정책적인 거나 제도에 의해서 시장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잠깐 인트로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68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아직까지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2, 3년 안에 우리도 투자할 수 있게끔 다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고, 그래서 2015년도부터 만들어진 시장인데, 아직까지는 좀 상당히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폐쇄적이고 제약이 많은 시장이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반면에 EU 쪽은, 유럽 쪽이나 글로벌한 시장들은 다 우리 개인들도 다 투자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 상당히 제약을 두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 경험하는 그 시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를 모르거든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리스크잖아요. 열심히 해서 해외 아이비들한테도 개방하고 개인도 다 개방했었을 때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충격이거든요. 그 시장 참여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시장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기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다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온실가스 대응을 하는, 환경에 대한 것들을 좀 투자도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또 적게 하는 그런 투자 이벤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 그것도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인 것만큼 시장에다가 팔면 돼요. 그래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제 멘트가 용어도 생소하고 그럴 텐데, 그럴 때마다 질의를 주세요. 관련된 얘기들을 깊이 있게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시장 현황하고 대응 전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파생 상품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 거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시장에 대해서 캘리포니아나 중국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 간단한 메일 연락처하고 그거니까 나중에 들으시고선 궁금한 거나 그럴 때 메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션은 KETS라고 해가지고요. K자는 이제 코리아에 대한 약자고, ETS는 에미션 트레이딩 시스템 또는 에미션 트레이딩 스킴, 이렇게 약자로 해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트 날릴 때 ETS다라고 하면은 그냥 배출권 거래 제도다, 배출권 시장이다 라고 정의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감축 목표화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달성하기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담이 크다. 왜냐하면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추세나 그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부터는 꺾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8년도가 이렇게 꼭지점을 다다른 다음에 이제 내려와야 되거든요. 추세는 올라가는 그 힘을 받고 있는데 억지로 꺾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 꺾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뜀박질 하다가 막 이쪽으로 전진하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부터 꺾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속도를 줄이고 이제 그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저희 쪽에서 바라볼 때는 저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근데 유럽 쪽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이제 내려가는 추세에서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건데 우리는 올라가는 추세에서 꺾으니까 그만큼 이제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18년도 대비해가지고 30년까지 이제 40% 줄이고 50% 됐었을 때는 18년 대비해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 그러면은 제로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면 탄소 배출 제로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 경제 다 셧다운 해야 돼요. 아무 행위를 안 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그건 아니고요. 최대한 줄이고 만약에 뭐 2억 톤까지 내가 배출한다라고 그러면 2억 톤에 대한 새로운 조림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나무 심기에서 CO2를 흡수해서 20톤에 해당하는 건 상계시켜서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이제 2050에 대한 타겟팅이 돼서 2018년 대비 100% 줄이겠다라는 원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대한민국 시장뿐만 아니라 대체로 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목표들은 다 그 유엔에다가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유엔에다가 제출해 놨기 때문에 달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출을 해놨는데 달성 안 하면은 글로벌한 시장에서 조금 양측의 소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목표를 최대한 맞추려고 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이런 카본 뉴트럴에 대한 중립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NDC라고 그러는데 그 유엔에다가 제출한 목표 그거를 이제 NDC다라고 그래요. 뭐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는 약자인데 그래서 각 부문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환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전환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발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산업 부분으로 인더스트리 부분, 뭐 제조업 전반에 대한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부터 철강, 뭐 시멘트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렇게 강하잖아요. 상당히 줄인 게. 저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탄소 배출에 있어서 화석연료 베이스로 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요. 그중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에너지원을 주로 쓰는데 아시다시피 원전, 석탄, 가스 부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2015년 이전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까 발전회사에서 제일 선호하는 게 석탄이죠. 왜 그럴까요? 싸니까. 그죠?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싼 대신 많이 이제 에미션이 CO2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됐죠. 그래서 15년에 제약을 두면서 석탄 발전이 조금 줄어드는 그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다 보니까 전환 부분, 발전 부분이 그 에미션에 대한 감축 타겟팅을 세게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석탄 플랜트를 해서 발전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이 깔려있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이 시간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플로우가 다 이 몇몇 슬라이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될 그런 장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AU는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에 대한 약자인데 걔는 이거예요. 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가 계속해서 운영될 때 배출량 감축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제조업
가동률 높이가 가서 쭉 늘어나는 양, 전망치가 되겠고, 그 전망치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줄이는 폭을 타겟팅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망치가 만약에 뭐 120이다. 만약에. 그런데 할당을 내가 100을 줬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120인데 배출이, 할당을 내가 100을 했으면은 20개가 초과되잖아요. 그죠? 20개만큼은 나는 어떤 행위를 해서라도 감축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타겟팅.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료 보시면은 여기가 120이고 여기가 100이다라고 그러면은 1년 동안에 대한 배출량을 저희가 나라가 정부가 당신 회사한테는 100만큼 배출하세요 라고 제안을 둬요. 그렇지만 우리 회사는 120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쨌든 20만큼을 줄이라는 강제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배출을 했는데 생산 활동을 했는데 연말 돼서 딱 배출된 인증량, 1년 동안에 당신 회사가 얼마 배출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요. 통지를 받아요. 그때 딱 100을 했어요. 그럼 나는 배출된 할당량도 100이고 실제로 내가 연말에 배출한 양도 100이기 때문에 나는 딱 똔똔이잖아요. 남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 이제 요 상황이 되겠죠. 가운데 있는 국면. 이거 딱 돼. 그러면은 내가 100개를 할당받아서 100개를 배출했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그 타겟팅을 딱 달성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100이니까 모자라거나 뭐 남거나 하지 않죠. 그럼 나는 딱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이행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 회사는 20개를 잘 줄여서 잘 이행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되고, 만약에 반대로 제가 그 100개를 할당을 받았는데 배출을 제가 80개 했어요. 정부로부터 인증량을 연말에 80개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이익이 남죠? 20개 남죠. 그죠? 20개 남죠. 20개를 내가 시장에서 팔면 돼요. 그게 이제 시장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100 맞췄을 때는 나는 어떠한 행동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정부로부터 이행하는 제출을 잘 달성했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시키는 것들을 이제 행정적인 절차만 따르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100개인데 80개를 내가 인증했습니다. 배출을 했어요. 실제로 연말에. 그럼 20개 남은 것에 대해서 시장에다가 팔든지, 아니면 내가 20개를 내년도에 쓰게끔 비축을 해둘 수 있어요. 저축. 그죠? 그런 것들도 그 2월이라고 그래요. 2월. 그럼 2월을 왜 할까요? 지금 제가 남은 20개를 팔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에. 그 2월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앞으로 배출에도 늘어날 걸 예상해서 미리 비축해두자.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 딱 두 가지예요. 저랑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시장이다 보니까 남았을 때는 내가 내년도에 배출을, 그 공장 가동률이 높아서 에미션에 대한 배출이 더 늘어날 걸 예상하면 세이빙 해두고, 플러스 내년도 가격이 더 오를 걸 예상하면 넘기는 거죠. 2월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전략적인 것들이 이제 그렇게 2월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희가 그 할당을 내가 100을 받았는데 인증을, 배출량, 인증량이죠. 같은 거. 그게 이제 BAU처럼 120개를 했어요. 그럼 나는 아무런 그 감축한 게 아니잖아요. BAU 전망치도 120개, 정부로부터 인증된 마지막 할당 인증된 양도 120개. 그럼 내가 할당은 100개 받았는데 20개 초과했잖아요. 그럼 내가 시장에서 또 사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얘 잉여인 애가 시장에다 팔면 얘가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 평균 내면 이거죠. 그러면 저 세 개의 회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전체 평균 내서 썸합에 오르면 20개만큼 다 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시장의 ETS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장표는 모르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지금 보시는 잉여인지 뭐 부족인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장표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표는 그 탄소 배출권 시장의 그 지금 시장에서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에 대한
상품 스펙입니다. 뭐 상한가는 얼마이고 뭐 호가는 얼마내고 뭐 우리가 배출 그 건의 이름은 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면 코드가 뭐 있듯이 얘네들도 KAU라는 코드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옆에 영어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할당 배출권은 KAU다라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상세 배출권, 뭐 외부 감축, 외부 사업 감축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너무 많은가요, 세 개가? 그러면 귀찮으시면 그냥 첫 번째 거만 알아두세요. KAU만. KAU는 정부로부터 할당된 아까 얘기했듯이 100개를 준, 당신네 회사는 올해는 KAU를 내가 100개를 줄 테니까 거기까지만 배출하세요라는 할당된 배출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 시간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돼 있는데 오전에만 돼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만 짧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오후 3시까지 4시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장 참여자도 적고, 그리고 뭐 거래하고자 하는 그 니드도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경우 보시면은 할당은 2, 3년 전에 받아요. 올해 너희 거는 20년도 몇 개, 23년도 몇 개 이렇게 할당을 몇 년 정도 받아요. 할당을 받아놓고 내가 실제로 성적표는 그 해 연말 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대한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업체들이 이거를 대행할 때, 제출할 때 정부로부터 우리가 몇 개를 할당받았으니까 몇 개 부족하거나 남았을 때 그 행위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몇 월 며칠까지 그거를 달성해서 제출하세요라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1년 내내 매매하는 게 아니고 제출할 그 무렵에 제출하게끔 돼 있어서 거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저렇게 뭐 길게 늘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장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딱 이거가 이제 두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죠. 제가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100개를 할당 받아요. 예? 근데 내가 정부로부터 배출 인증된 게 이제 80개예요. 20개 남죠. 그죠? 20개 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도하거나 넘기거나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 가격이 요거만 얘기해 볼게요. 일단 시장 가격이 25,000원이에요. 그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은 우리 올해 지금 시점에 탄소 배출권 가격은 균형 가격 25,000원이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 다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에 3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생각하는 가격은 P스타인데 뭐 이번 달에 보니까 3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균형 가격인 25,000원보다 시장 가격이 3만 원이니까 높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인 상태에서는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배출권을 팔아버리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PD는 만약에 P스타가 25,000원인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2만 원이 됐어요. 그럼 균형 가격 25,000원보다 싸니까 내가 배출권은 남은 것에 대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도 기대하고 공장 가동을 또 해야 되니까 하게 되면 2월로 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국면이 차입하고 매입은 또 반대예요. 그죠? 부족하면은 올해 받은 거 할당이 부족해요. 근데 내년도에서 할당 받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 끌어서 대응할 수가 있어요. 미리 카드 돌려막기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당을 매년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전에 5년치를 다 줘요. 그냥. 그래서 알아서 써라. 5년 동안 알아서 버짓 안에서 모자라면 메꾸고 막 이런 행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셋에 대한 거는 우리가 상당히 의미가 크죠. 우리 회사에 어떤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으면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고 모자랄 걸 예상하면 미리 또 배출권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탄소 배출권 대한민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의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로직이 이 그래프예요. 앞 페이지에 있는 거 하고 지금 그래프.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탄소 배출권 시장은 다 뭐 쉽게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리고 과징금에 대한 거는 제가 만약에 그 100개를 할당받았는데 정부로부터 인증량이 지금 뭐 100을 이제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제출할 때 너희 100 할당받았으니까 100개 제출하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정부한테 제출한 양이 99개예요. 한 개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금을 내야 돼요. 한 개에 대해서. 그 평균 가격에다가 곱하기 3한 거. 그래서 한 개 모자라니까 내가 3만 원이다라고 그러면 9만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돼요. 벌금이죠, 벌금. 그래서 인증된 양하고 실제로 내가 배출된 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거기서 인증량보다 낮게 정부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벌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3만 원이면 크죠? 저기 9만 원이면 크지 않아요? 가정평균 가격 곱하기 4만 그 가격을 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대한민국 ETS 시장의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2일부터 배출권 시장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8년 차인가요? 8년 차인가? 올해가로? 그래서 노란색 선이 가격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가격의 움직임인데 상당히 그 변화가 크죠. 등락이 크죠. 올랐다 내렸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저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가 어느 순간 확 내려오잖아요. 이게 스파이크 났다가 이렇게 스파이크 났다 내려오고 스파이크 났다 내려오고 이 국면들이 다 가격이 너무 오르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내려버리는.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경험했던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이다. 정부가 원하는 가격을 내볼 때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수급에 의해서 뚫어버리거든요. 그거를 원하는 레벨보다 더 위로. 그러면 정부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거 안 되는데 여기 2만 5천 원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막 3만 원 가고 3만 원 가거든요. 그럼 개입을 들어오는 거죠. 그럼 왜 개입을 할까요? 정부가. 모자란 업체들이 살 때 비싼 가격으로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어떤 온실가스 정책 국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거지 뭐 업체들을 재무적으로 쪼이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높으면 업체들이 아우성을 치죠. 당신들이 높게 설정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본업이 철강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를 해야 돼요, 막. 그럼 싫어하겠죠.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해상충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도 보면은 정부가 원하는 적정한 가격을 내볼 때는 있습니다. 그거보다 완전히 초과되고 그러면은 개입을 들어와가지고 안정화시키는. 외환 시장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최근에도 환율 막 올라가니까 개입을 하고 외환 보유고 이제 공급을 해서 가격을 내리는, 환율을 내리는 그런 행위를 하듯이 탄소 배출권 시장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부터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저 국면이 상당히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도 모르긴 몰라도 경제하고 연동이 돼 있다. 코로나라는 것들이 전파가 돼서 경제 리세션 돼서 내려오니까 생산 활동이 줄고, 생산 활동이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전기 수요가 적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하니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배출권 가격은 내려온다라는 그 로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급락하는 거는 결국은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고, 코로나 이벤트가 좀 끝나고 해가지고 이제 반등했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할당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정부 스탠스에 대한 거, 적정한 그 정부가 관리하고자 하는 가이던스를 벗어났을 때 개입하고, 또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거, 생산활동 위축되거나, 또 탄소 배출권 시장이 수급적으로 할당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몇 년 전에 다 5년치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줬기 때문에 5년 미리 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경기가 꺾어졌어요. 그럼 남아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의 미스매칭이 나요. 할당을 내가 5년 전에 준 상태인데 지금 와서 보면은 코로나 터지고 막 금리 올리고 막 이렇게 경기가 내려왔는데 많이 줬네. 그럼 또 남잖아요. 그래서 수급으로 해서 공급이 많아서 또 가격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래저래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시장이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인젝션 해주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또 몰라요.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분명히 가격이 내려가는 개입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지, 두 번째, 언제까지 내려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폭하고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당국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